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는 별개로 듣고 저랑 하는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특히 모의고사를 좀 대비를 하셔야 사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든 지문이 지금 빈칸 추론이나 이런 것처럼 그 모의고사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안 될 수 있어. 내가 실력차가 있잖아. 지금 요 안에서도 실력차가 있거든. 누구는 좀 잘하고 누구는 조금 부족하고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잘하든 못하든 지금은 저의 이 수업의 목적은 글 읽는 연습과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만약에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에 지금 해석이 조금 어렵다면 제가 숙제로 드렸을 때 미리 단어만 먼저 찾고, 그러니까 절대로 팝하고는 돌리지 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알았지? 그것보다는 단어는 저 네이버 사전에서 찾으면은 많이 나오잖아. 그거를 먼저 써. 다 써놔. 옆에 다 써놓고, 어차피 이거 외우는 거 시험 볼 거거든요. 단어 시험도 올 때마다 매번 볼 거니까 써놔. 써놓고 그 써놓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답을 고르는 연습하면 돼. 지금은 글 읽는 연습이랑 답 고르는 연습을 할 거야. 알았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다른 수업에서 듣고 있는 수업은 그대로 듣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맥락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도를 나가는 것만큼 혹은 숙제로 드린 것만큼 여러분들이 단어를 어차피 다 찾으셔야 돼. 내가 조금 그래도 해석은 좀 된다 싶은 친구들은 한번 안 찾아보고 답을 골라봐. 그러지? 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나름대로 답을 좀 찾아보는데 나름대로 답을 좀 찾아보는데, 그 답이 그 답 찾고 나서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상관은 없어. 그 대신에 모르는 단어를 나중에 찾아봐도 돼.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 다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자체가 좀 어려워. 그런 친구들은 먼저 단어를 찾아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만약에 그래도 저는 조금 해석이 되는 편입니다 라고 하면은 먼저 해석을 먼저 하고 단어를 모르는 게 한두 개 나와도 괜찮아. 그 단어를 유추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유추해보는 연습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해보다가 나중에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할 때 모르는 단어 빨리빨리 체크하시고 빨리 써놓으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 순서대로 갈 거야.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분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랑 한 번만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숙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뭐 엄청 많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엄청 많진 않아. 근데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오고, 숙제를 한 번 안 해오면 일주일 통으로 숙제를 안 해온 거기 때문에 저랑은, 그치? 숙제를 무조건 해오셔야 됩니다. 안 해오셨으면 저는 그냥 학원 여기 안 들여보낼 거야. 여기 그냥 내쫓을 거야. 알았어?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는 연습입니다. 지금은 단어 하나하나 물론 외우는 것도 필요하니까 지금 시킬 거고 하겠지만, 해석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생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유추하는 연습도 계속 시켜볼 겁니다.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 목적은 할 거고요. 숙제를 안 해오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너네 말고 화복반에 추가한 애들이 있거든. 걔들 일주일에 4번 와. 물론 여기는 한 번씩 더 오거나 아니면은 이틀에 오는데 2타임이 수업이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저랑 수업을 지금 저랑 수업 2번 하고 선생님이랑 수업 2번 해서 총 4번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월화수목 오는 애들이 있어.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순서 삽입 빈칸 추론. 여러분 아직 모의고사를 많이 안 푼 친구도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렵다는 유형이에요. 제일 어려운 유형들만 가져왔어. 왜냐면 얘들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주제 찾기 이런 거는 그래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려운 유형들만 들고 왔고, 말이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의외로 얘 때문에 얘네? 이걸 찾기 시작하면 좀 재밌어질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순서 삽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순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부터 한번 같이 보게요. 재미펴보세요.
순서 삽입의 이제 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네네. 소리 해보자. 자, 순서랑 삽입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지금 당장 답을 맞추고 틀리고 보다는 내가 체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일단은 순서랑 삽입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서랑 삽입입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제일 그 뒤쪽에 어렵다는 파트 중에 제일 어려운 놈들입니다. 순서 삽입을 고를 때는 A, B, C 고르거나 이렇게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내신,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순서 삽입. 일단 첫 번째, 보이는 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힌트가 있거든요. 보이는 힌트랑 보이지 않는 힌트. 자, 보이는 힌트는 일단 첫 번째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자, 연결사. 말 그대로 연결을 해주는 표현들이 있어.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볼 건데, 처음에 자, for example. 여러분, for example의 뜻이 뭐죠? 예를 들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는 앞에와 뒤에와 내용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대답 안 하는 친구들 위주로 제가 이름을 호명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평상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조용히 계시면은 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질문할 거예요. 자, 알면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틀려도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배우러 왔잖아. 그지? 대답 안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집중력도 끊어지고, 제대로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계속 대답하려고 해야 돼. 알겠지? 자, 예를 들어가 있어. 자, A와 B의 관계가 뭘까? 질문. A랑 B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내용상. A가 중요할 것 같아? B가 중요할 것 같아? A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앞에가 내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 일반 진술을 먼저 할 거고, B는 뭘 얘기할 거야? 당연히 구체적 사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앞에 있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뭘 설명했어. 근데 너희들 눈빛이 흔들려. 못 알아들었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있잖아. 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잖아. 그치? 뒤에 말보다는 내가 앞에 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쓴 거니까 A와 B의 그 일반 진술과 구체적 사례의 경우를 명확하게 아십시오. 이거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대충 같은 흐름이에요. 다른 흐름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앞에는 일반적인 진술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돼. 알겠니? 자, 두 번째, for example 말고 두 번째로는 however. 자, 이거 however 뜻이 뭐죠? however 뜻이 뭐죠? 그러나. 자, 그러나는, 자, 앞에가 A, 뒤에가 B잖아. 자, A와 B의 관계가 어떠니? A랑 B의 관계가 어때? 반대죠. 근데 반대도 두 가지 의미의 반대가 있어. 첫 번째는, 자, 소재는 같아. 소재는 같지만
부연 설명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부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늦었어? 버스 많았어. 너 방학이야? 그럼 빨리 나와. 그리고 누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고개를 끄덕거려, 씨. 친구도 아닌데, 씨. 그거 네 거야. 그거 빈칸 추론부터. 자, 소재는 같지만 부연 설명이 다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자, 이렇게 A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B라고 생각해.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자, 전화기가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전화기는 때때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 그거는 소재는 같지만 뭐가 되려는 거야? 부연 설명,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른 거야. 알겠니? 순서야, 순서. 그렇게도 반대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소재 자체가 다른 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자,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말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러이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소재 자체가 반대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꿩은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닭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게 however야. 그러나의 역할인 거죠.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있었어. 여기까지.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however 말고 그 다음에가 in addition. 자, in addition. 자, 게다가라는 놈이죠. 게다가 혹은 더욱이. 게다가나 더욱이. 게다가나 더욱이. 다 썼어? 오케이. 자, 얘도 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게다가 더욱이를 우리가 뭐 추가 나열, 추가나 뭐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앞에 A라는 내용과 B의 내용이 같은 말 올까 다른 말 올까? 같은 말이 와요. 그치? 비슷한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냥 대충 비슷한 말이 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주제는 같아요? 달라요? 주제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져? 소재가 달라져. 주제는 같지만 소재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주제라고 쳐. 자,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뭐는 이제 피자는 뭐 비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어? 그럼 처음에 자, 어때요?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와 피자는 뭐 살을 찌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어. 둘 다 주제는 같아 달라. 같지? 왜냐면 주제가 뭐였어 아까? 패스트푸드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이랑은 둘 다 맞아. 대신에 소재는 달라졌지. 위에는 햄버거, 아래 거는 피자. 살짝 달라졌죠.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제가 계속 물어볼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알겠지? 지금 순간 빨리 외워. 이따가 적용할 때 계속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n addition이랑 같이 붙어서 쓸 수 있는 건 in other words. 이거 애들이 자꾸 other이란 말 때문에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나 이러고 있는데 제발 그러나 하지 마. 이거 뜻이 뭐야? in other words는? 뜻이 뭘까? 즉, 다시 말하면. 즉이나 다시 말하면이나 뭐 둘 중 하나로 외우십시오. 즉, 혹은 다시 말하면 둘 중 하나로 외워. A랑 B의 관계를 또 봐야지. 근데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할 건데 그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 라는 표현이야. 알았지? 그래서 다른 단어로 얘기해 볼게. 이 말이거든. 자, 근데 A와 B의 관계가 뭐냐면 앞에는 어때? 얘는 주제는 같겠어 다르겠어? 주제 같습니다잉. 소재는요? 소재도 같아요. 그냥 아예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그냥 아예 똑같은 말.
아예 똑같은 말을 자, 왜 쓸까?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 근데? 강조하려고. 그렇지. 강조 아니면 주제니까.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문장이니까 즉 하면 다시 말하면이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 알겠지만 모의고사가 문장이 많지 않아 생각보다. 6문장에서 한 8문장? 길면 8문장이야. 근데 이 기껏해야 이 짧은 6문장에서 8문장 된 부분에서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2문장이 같은 말일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이유는 2문장이나 할애한 이유는 중요하니까.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았지? 이 표현을 쓸 때는. 근데 두 번째도 있어. 이거 언제 쓰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에 뭔가를 설명했어. 뭔가를 설명했더니 니들 눈빛이 흔들려. 응? 뭐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봐. 못 알아듣겠다는 그 눈으로 날 쳐다봐. 그럼 뭐 하는 거야? 아이,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다시 설명하는 거 있지. 왜 다시 설명해 근데? 왜 다시 설명해? 아, 중요하니까.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될 때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이 나오면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를. 그럼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또 뭐가 있을까? therefore. therefore의 뜻이 뭘까? therefore. 뜻이 뭐예요? 그러므로지? 그러므로. 자, 앞에와 비의 관계가 뭐니? 앞에는 그러므로니까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이거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근데 이거 인과관계를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앞에 있는 in addition 게다가 있지. 고놈이랑 요놈이랑 애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봐. 구분할 때. 자, 뒤에 있는 결과를 먼저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상태에서 앞에 있는 A를 해석해봐.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물어볼까?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야? 아니야. 인과관계 아니야. 맞지? 다시.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 맞아 아니야? 맞아. 왜? 봐봐. 벌점을 받았어. 왜? 지각을 해서. 말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인과관계야. 알겠지? 요게 인과관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쓸게요. 요거는 좀 재밌는 애야. 자, 찾아봐. rather은 오히려, 차라리. 그 다음에 instead. 그 대신에. 자, rather는 오히려, 차라리. 그 다음에 instead은 그 대신에 라는 표현이거든. 얘는 재미로 찾아봐. 자, 앞에 부정어 있음. 앞에 이제 이 rather가 instead 나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자, 앞에 뭐 나온다 했지? 뭐 나온다 했죠? 부정어요. 그럼 찾아봐. 어딨어?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할 거야. not이든 뭐 아까 부정어 뭐 seldom,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막 부정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면 편해. 왜 부정어가 나오냐면 rather가 instead 앞에는 보통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이런 소리 하고 뒤에 오히려 차라리 그 대신에 한 다음에 대안이 나와요. 자, 이게 없어, 이게 안 돼,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돼, 그 대신에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대안이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앞에는 보통 뭐가 없고 뭐 이런 부정어가 많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 특히 저는 rather는 거의 99% 앞에 부정어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instead는 가끔씩 안 나오지만 웬만하면 다 나와요. 웬만하면. 알았지? 그래서 재미를 찾아보라 이거야. instead와 rather 앞에는 뭐가 있다고? 부정어요. 부정어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를 이제 앞에 괄호를 쳤던 걸 여기서 닫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however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가 게다가도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올 때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서 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 쓰임새만 이해하십시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연결사고 두 번째는 지시사입니다. 지시사. 자, 두 번째는 지시사입니다. 지시사가 뭐냐면 이것저것 하는 거야. 이것저것. 자, 이것저것 뭐 있어? this. 이게 이것이죠. 저것은 뭐야? that.
이것저것. this, that. 그죠? 이것저것. 자, 근데 this랑 that은 둘 다 단수거든요. 둘 다 단수일 때 쓰고 복수는 어떻게 생겼어? this의 복수 어떻게 생겼니? these. that의 복수형은 어떻게 생겼니? those. 외워야 돼, 이런 건. 기본이야. 이것저것.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서치까지 추가. 서치도 진짜 많이 쓰죠. 서치는 그러한이라고 해석이 될 거야. 그러한. 자, 이런 지시사들 바로 지시면 좋습니다. 앞에 이런 것들을 앞에 문장에 요것들이 가리키는 명사가 있어야 돼. 단수든 복수든. 단수 복수도 맞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신경 쓰라는 거야. this가 단수고 that이 단수인데 these는 복수, those는 복수. 근데 여기까지만 나와도 밑줄을 치는 게 맞거든. 원래 제가 체크하라고 할 거거든. 근데 더 확실한 거 뒤에 명사까지 나오면 완벽해요. 너무 쉬워져요. 뒤에 명사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 쉬워집니다. 왜냐면 these animals 했어. 이러한 동물들은 했어. 그럼 앞에 그 동물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야 돼. 그치? 당연한 거야. 이건 맥락상. such sad story. 그러한 슬픈 이야기라고 했으면 앞에 슬픈 이야기가 나와야 돼. 당연한 얘기야. 그죠? 그걸 찾고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시사 끝났고 세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she, he, it, they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전 다른 거는 많이 못 써. she, he는 거의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갖다 쓸 수 있고 대부분은 they로 쓸 겁니다. they 별표. they 가지고 쓸 겁니다. she, he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쓸 데가 없어. it도 애매해. 근데 they는 아주 잘 쓸 겁니다. they는 왜 그러냐면 옆에다 써. 앞에 앞문장에 복수명사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앞에 복수명사 없는데 갑자기 they가 나오면 이상해. 그치? 이거 뭔가 빠졌다. 이게 딱 느낌이 들어야 돼. 약간 이제 뭔가 지금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자, 앞에 있는 앞에 복수명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수명사가 거기다 넣었을 때 말이 되어야 함. 그렇지. 앞에 복수명사가 있다고 끝이 아니야. 그 복수명사를 이 they란 자리에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되냐? 앞에 분명히 여기 they가 있는데 앞에 아무리 찾아도 복수명사가 없어. 그럼 그것도 비약이고, 복수명사는 있는데 거기 갖다 넣었더니 말이 안 맞아. 그것도 비약이야. 사례를 보면서 이제 보겠지만 일단 요 세 가지가 보이는 힌트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표시를 하라고 할 거야. 연결사이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체크하셔야 되고, for example 나왔다, 밑줄 짝. 지시사 나왔자, 밑줄 짝. 근데 특히 명사까지 나왔다, 명사까지 같이 치세요. 대명사 they 딱 치셔야죠. 그리고 자, 답을 띡 고르고 숙제 줄 건데 숙제 줄 때 답을 띡 고르고 저 풀었습니다. 이건 안 돼, 이제. 제가 지금 체크하라고 하는 요것들을 체크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는 숙제로 인정 안 할 겁니다, 저는. 소수의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더 좋아, 차라리. 여러 문제를 그냥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좀 소수의 문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고,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힌트.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를 할 때, 보이지 않는 힌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땡땡 해놓고, 자, 이거는 같은 소재끼리 묶기. 같은 소재끼리 묶기. 같은 소재끼리 묶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짜장면이 나왔어. 그럼 짜장면이 또 나와야 되고, 또 짜장면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짬뽕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짬뽕으로 나오고 또 짬뽕이 나와야 돼. 지금 이렇게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묶고 짬뽕은 짬뽕끼리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어야 돼요. 짜장면 짬뽕 이런 건 없어. 순서삽입 문제에서. 알겠지?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예를 들어 해서 막 킹콩을 가지고 막 예시를 들었어. 그러면 그 킹콩에 관련된 그 예시가 끝나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킹콩은 킹콩끼리 묶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찾아보면 돼. 근데 얘는 딱 위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힌트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계속 할 거거든. 한동안은. 그치?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는 방학이잖아. 근데 이제 다음 주 방학인데 아마 원래 수요일 날 오셔야 되는 분들. 원래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원래 오셔야 되는 분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물놀이 가거든요. 이야기 들었지? 그래서 물놀이 가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은 없는 대신에 아마 다음 주에 보강을 아마 잡기는 할 겁니다. 수업 못 하신 분들은 보강을 잡을 거여서 일단 참고하십시오. 알겠지? 자, 아무튼 짜장면끼리 묶으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순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수업 이후에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알았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그래서 다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좀 텀이 길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여튼 영상을 좀 남기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 남겨서 단톡방에다가 뿌릴 거야. 아니면 개인톡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복습하고 내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할 때까지 다 해놓고 와.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자, 예를 들어 앞에 뭐가 오기로 했어. 뒤에 문장 뭐 오기로 했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못하고 있으면은 안 돼, 이제는. 한 번 수업 나갈 때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내가 확실하게 잡는다고 생각해. 그 다음 수업 때 이거 이해 못하고 있으면 적용이 안 돼. 알겠지? 여러 번이고 배속해서 봐도 되니까 이해할 때까지 보십시오. 알겠지? 지금 여러분 성적 좋은 거 좋아. 당연히 성적 좋은 건 그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지금 좋은 것보다 고등학교를 가서 더 성적을 더 잘 받는 게 대학교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뒷받침 돼야 되는 거니까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고등학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중학교에서 끝낼 생각이 아니니까 지금 확실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순서는, 자, 우리 순서 삽입에 대해서 제가 공통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따가 삽입 문제 풀 때는 이걸 다시 안 쓸 겁니다. 대신에, 자, 순서는 조금 살짝 요런 느낌이 있어. 끝말잇기처럼 풀면 돼. 끝말잇기처럼 풀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정인, 인간, 마늘. 큰일 났다. 늘 뭐 있어? 몰라. 늘어남. 아무거나 막 던져. 자, 아무튼 제가 왜 이걸 왜 했냐면 이정인 나왔으면 이는 인간, 그래서 인기를 묶여야 되고, 그치? 간마늘은 간이랑 연결돼야 되고, 늘은 늘끼리 연결돼야 돼, 그치? 이렇게 끝말잇기를 하는 거잖아. 서로 퍼즐 맞추듯이,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계를 두 개 이상만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먼저야. 얘 다음에 얘가 와야 돼. 요거를 두 개만 찾아도 답이 나와요. 순서 문제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번에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제 문법, 이제 내용이 들어갈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리고 찾아보라고 할 거야. 답도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어. 자, 근데 순서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푸냐면, 자, 처음에 당연히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당연히 얘를 먼저 해석하는 거고, 자, 이 해석을 한 다음에, 지금 근데 이게 여기 좀 잘 보면은 요 안에서도 좀 두 개로 나눠져요. 그치? 두 문장이잖아, 제 신문이. 그죠? 요 두 문장인데, 그 뒤에 문장이랑 아까 말했죠? 이정인에서 이정은 상관없어. 인에서 찾는 거야. 인이랑 가까운 놈이 누구냐? 지금 여기에 제시된 거, 그 두 번째 문장, 여기랑 누구랑 연결되는지. A의 첫 번째 문장. 근데 얘는 첫 번째 문장이네. 얘랑 연결되는지. B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 여기네.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연결되는지. C에서도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네. 여기. 지금 각 첫 번째 문장에서, A, B, C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랑 보이지 않는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그랬지? 자, 다시. 우리가 여기 제시문에서 이따가 문제 풀 때,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봐. A의, 자, 첫 번째 문장. 근데 얘가 한 문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자, 뭐, 보이는 힌트 있으면 찾으시고, B도 마찬가지야. 보이는 힌트 있으면 찾으시고, C에서도 보이는 힌트 있으면 찾으십시오. 색깔 있는 펜으로. 그리고 나랑 비교해 볼 거야.
알았지? 지금 답만 고르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답 고르는 게 못하겠어. 괜찮아. 지금은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 최대한 찾아가면서 해봐. 알았지?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요이 땅. 자, 이제 1분 30초 끝났거든요. 약간 요 정도 느낌의 1분 30초야. 근데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순서 삽입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긴 해서 조금 더 걸려도 되긴 하거든. 그래도 2분은 넘진 않으면 좋겠어. 알겠지? 근데 생각보다 짧아.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가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실제 그 모의고사에서. 근데 45번까지, 물론 듣기가 17번까지가 듣기야. 그래서 17개 빼고 나머지 26개인가 27개인가가 독해 문제인데 27개 독해 문제를 45분에서 50분 만에 풀어야 돼. 우리가 마킹까지 해야 되는 걸로 쳐서. 그치?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근데 쉽게 풀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1분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대신에 이런 데서 그렇게 빨리 아까 쉬운 애들에서 빨리빨리 풀어서 좀 시간이 벌어놓고 이런 어려운 데서 2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2분 30초 안에는 좀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 진짜 고난이도는 2분 30초까지 써도 돼. 진짜 고난이도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웬만하면 2분을 안 넘게 푸는 게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 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해석을 해볼 거고. 자, newborn babies.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cry, 울어요. 근데 이 rather는요, 아까 썼던 오히려 차라리는 아닙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rather이 나온 다음에 쉼표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오히려 차라리고. 앞에, 자, 환희야. 네. 앞에 뭐 나온다고? 자식아, 바로 나와야지. rather이 나오면 앞에 뭐 나온다고? 내가 지금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필기하면서 외워야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 없어, 우리. 그지? 네. 지금 해야 돼. 지금하고 적용해야 돼. 자, 정인아, 뭐 나온다고, 앞에? 부정어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알겠지? 부정어가 나온다고 했어. 자, 그래서 근데 얘는 그건 아니야. 지금 얘는 이렇게 중간에 껴서 나온 놈 있잖아. 이거는 꽤 다소 란 뜻입니다. 같은 게 quiet, quiet 아닙니다. et 위치 바꾸면 quiet라서 조용한이지만 quiet는 꽤 다소란 부사입니다. 부사. 자, 계속 보면은,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울어요. 다소 덜 울어요. 뭐보다는 덜 울어요? 더 나이 든 아기들보다는 덜 울어요. 우리가 지금 뒤에서 이제 빈칸 추론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영어가 주제가요. 주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의 소재랑,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 생각.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주제문이거든요.
주제라고 하는 건 자, 소재랑 글쓴이의 생각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주제거든요. 다 적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환희야, 네. 돌고래는 똑똑하다 해서 소재가 뭔 것 같아? 똑똑하다. 아이씨, 소재. 아, 돌고래. 돌고래예요. 안 돼. 돌고래가 소재야. 그 돌고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뭐인 거야? 똑똑하다. 똑똑하답니다. 그럼 주제문이야. 알겠니? 근데 모든 글은 자, 이 짧은 글이지만 이 모든 글은 모든 문장은 다 8문장이 있다고 했었잖아. 6문장에서 8문장. 걔네들은 다 소재 관련이에요. 내가 돌고래는 똑똑하다라는 글을 쓰고 싶어. 거기에 돌고래가 안 나오면 돼, 안 돼? 모든 문장에 돌고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리고 자, 모든 글은 다 주제 부연 설명입니다. 나는 돌고래가 똑똑하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모든 글은. 맞지? 그리고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게 모든 논리 독해의 다 기본입니다. 알겠니?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소재는 보통 언제 발견돼? 아무리 첫 번째 문장,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소재는. 돌고래가 똑똑하던데 돌고래가 안 나오면 안 돼? 초반부터, 그지? 도입부를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돌고래가 나와. 돌고래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돌고래는 똑똑해. 뭐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돌고래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얘가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나와. 근데 문제는 글쓴이의 생각이 언제 나올지 몰라. 그게 초반에 나올 수도 있고 중반에 나올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제문이 처음에 있다, 중간에 있다, 끝에가 있다는 그건 몰라요. 글마다 다 달라. 하지만 소재가 맨 처음에 나온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할 때, 문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소재가 뭐야? 라고 계속 질문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수민아, 잘 들어. 내가 해석 한번 해줄 테니까 여기서 소재 한번 찾아봐. 알았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울어요. 다소 덜 울어요. 누구보다 더 나이 든 아기들보다. 질문, 소재가 뭐야? 아기. 근데 그냥 아기가 아니지? 아니야. 새로 태어난, 뉴본은 여러분 신생아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야. 알았지? 얘가 신생아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비교대조거든요. 비교대조야. 비교대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라는 사례가 나와요. A라는 사례와 B라는 사례가 나오는데 둘 다 중요하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소재입니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지금? 새로 태어난 아기랑 조금 나이 먹은 아기.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중에 누가 조금 더 소재야? 뉴본 베이비. 이제 갓 태어난 애기들. 얘가 소재입니다. 소재는 앞으로 노란색으로 칠 거예요. 그치? 근데 얘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자, 다소 덜 운대. 누구보다? 더 나이 먹은 애기보다 덜 운대. 운다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수민이가 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운다도 중요한 건 맞아. 운다도 중요한 건 맞아. 머릿속에 근데 중요해. 신생아가 덜 운다야. 알았지? 이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쵸?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계속 그러나 자, 그러나 심지어 자, 적은 양의 울음도 자, 울음이 2번 나왔지. 그리고 이것도 총 몇 문장이라고? 이 짧은 글은 보통 6문장에서 8문장이지. 근데 이 짧은 글 아래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 2번 이상 반복된 게 지금 여기서 뭐야? 우는 거. 울음이 지금 2번 반복됐어. 그치? 그럼 내가 처음에 뉴본 베이비가 좀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우는 것도 무시 못해. 그럼 수민이 말이 맞네. 우는 거를 무시 못해 지금. 근데 뉴본 베이비가 덜 울어. 근데 그러나 이 적은 양의 울음조차도 야, 얘가 뭐라고? 영호야? 네. 얘 quiet가 뭐라고? 화이트. 뜻이 뭐라고? 조용한. 방금 얘기했잖아. 위에 얘기했잖아. 위에 아. quiet. 얘 봐. 읽어. ET의 위치를 바꿨을 때는 ET의 위치를 바꾸면 스펠링 어떻게 돼? 얘지. ET의 위치 바꿨지? 얘 어떻게 읽을 거야? quiet. 얘 어떻게 읽을 거야? quiet. 화이트. 됐어? 네. 발음으로 구분해. quiet가 뭐야?
조용한. quiet는 뭐야? 꽤 다소 rather이랑 똑같다고. 알았지? 네. 자, 이거 조용한 해버리면 너 끝난다 그러면 이거. 그치? 왜냐면 적은 양의 울음도 조용할 수 있다 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차라리 단어를 모르는 게 나아, 여러분. 헷갈릴 거면 모르는 게 나아. 모르면 유추라도 가능하지. 헷갈려서 다른 단어로 해석해버리면 우는 게 조용하대. 조용한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제 다른 거 해석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스펠링은 대신 정확하게 하려면 발음을 해야 돼. 애들이 자꾸 단어 외우라고 했는데 단어 외울 때 발음을 안 해. 발음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발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quiet야. 그래서 어쨌든 적은 양의 이 울음조차도 꽤 걱정시킬 수 있어. 특히 누구에게요? 새로운 부모님에게 걱정시킬 수 있어. 자, 다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덜 울긴 해. 근데 심지어 이 적은 양의 울음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새로운 부모님들을 특히나 걱정시킬 수 있다고. 꽤 그렇잖아.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걔가 조금 울어. 덜 울지만 좀 울어. 그럼 너무 걱정된다고.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였어? 아까 이정인의 인을 해석한 거야.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이. 그럼 우리 인간을 빨리 찾아야 돼. 간. 첫 번째 문장. A의 첫 번째 문장. 근데 여기서 간이 있는지 찾으려면 보이는 힌트랑 보이지 않는 힌트랑 체크하셔야 되거든. 윤성아, A에서 보이는 힌트, 얘가 첫 번째 문장이겠는데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A에서. 지금 얘기하면 돼. 아까 문제 풀 때 체크하셨어야 돼. 있어 없어? 모르겠어? 수민아, 대답 안 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없다고? 온유야, 있어요. 뭐야? 크라이. 아니야. 제가 말한 보이는 힌트는 뭐였어? 위에 갖다 썼잖아. 지금 1번 이거. 보이는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중에 있냐는 거야, 내 말은. 체크 안 한 사람 있어? 제가 그러면 20초만 다시 줄 테니까 A, B, C 다시 찾아봐. 지금 A, B, C에서 빨리 다시 찾아. 첫 번째 문장만, 각각의 첫 번째 문장만 보이는 힌트가 보이진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서 하라고 했어. 그지? 20초 줄게. 다시 시작. 자, 다 찾았지? 자, 해봅시다. A번 다시 물어봅니다. 온유야, A번 첫 번째 문장에서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뭐죠? 연결사. 어떤 거? 연결사. 그게 뭐야? 폴텐. 없어요. 연결사 아니에요. 지시사입니다. 미안.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댐이잖아. 댐. 얘들아 체크. 대명사입니다. 데이잖아. 데이, there, 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소유격, 목적격, 주격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어쨌든 댐은, there은, 데이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댐, 데이 이런 거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복수명사. 그리고 그 복수명사 여기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돼야 돼. 되니? 됐어요? 자, 해볼게. 자, 그럼 그들에게는, 자, 이제 우리가 관계를 두 개 이상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A랑 잘 연결되는지 찾아보자. 자, 그들에게는, 자, 이거 가주어진 주어거든요. It may be helpful. 그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To know, 아는 것이. 자, 뭘 아는 게 도움이 돼요? Crying, 우는 것은 makes, 만들어 the baby's lung stronger. 그 아기의 폐죠. lung은 폐를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 우는 것은 send, 보냅니다. 옥시즌, 산소를 그의 피에게 보낸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자, 앞에 여기 제시문에서 복수명사 있어 없어? 아니야. 있어. 누구죠? 베이비스. 앞에 문장에 베이비스 어딨어? 법부터 여기까지인데 자꾸 딴소리 할래?
아 베이비스 여기 위에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이정인에서 인 여기 마지막 글자 찾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여기 앞에 거 가?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뭐부터잖아 시작이. 여기서 찾아야지. 요 안에서 복수명사 댐 있어 없어? 복수명사 찾아봐. parents 그치? 너의 그 새로운 부모님들에게 있잖아. 그치? 새로운 부모님들을 걱정시킨다고 했었잖아 아까. 다른 건 없어. 지금 다 복수명사 아무것도 얘밖에 없습니다. 얘가 여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도움이 된대. 뭐가요? 우는 것이 아기에게 좋고 아기에게 좋아요라는 걸 아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데? 부모. 말 돼야 안 돼? 돼요. 나쁘지 않아. 자, 그래서 일단은 나쁘진 않아. 살짝 미소. 아직은 정확하게 답은 아니지만 왜냐면 B랑 C를 아직 안 봤으니까 그지? 자, 오케이.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 B번 봅시다. 여러분 B번에 지금 여기까지거든. 영어야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없어. 얘는 없어. 근데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more important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제가 연결사도 지시사도 대명사도 아니지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더 중요하게 돌아 있었잖아. 그럼 앞에 내용은 좀 비슷한 게 먼저,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하게는 앞에도 비슷한 말이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근데 더 중요하게도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긴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치?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이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안 써도 사실 무방하긴 해요. 알겠죠? 자, 그런 애들 좀 사소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도 우는 것은 is your baby's main form. 너의 아기의 주된 form 형태죠. 주된 형태다. 메인 형태이다. 뭐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주된 형태이다. 우는 것은. 좀 더 중요하게도. 자, 여러분 연결됩니까? 여기랑 연결돼요? 이정인 했어. 인간 해야 되는데 여기 인 연결돼요? 인이에요? 아니잖아. 위에서는 적은 양의 울음도 새로운 부모님들을 걱정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하게도 자, 울음은 의사소통의 아주 주된 형태이다 이러고 있어. 말 돼요? 안 된다고. 얘는 X로 치셨어야 돼 사실. 그래서 X를 치면은 B가 지워지겠죠. 자, C번 보겠습니다. 윤성아, C번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 뭐죠? 하우. 그렇지. 근데 하나 더 있다. this. 이렇게 두 개 체크하면 돼. 자, 내가 체크한 것과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가십시오. 알았지? 그리고 내가 체크는 했는데 선생님 체크 안 한 거 있잖아. 그런 거 물어봐도 돼 나한테. 선생님 저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체크했는데 이거는 아닌가요?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걔가 아닌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미처 찾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줘. 틀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틀리러 온 거야 지금. 거기서 교정받고 가셔야지. 이제 틀려야 내가 뭐 알려주지. 하여튼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자, 영어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때야 된다고? 반대야. 소재가 달라지든 소재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지든 여튼 반대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디스가 나왔다는 건 아쉽게도 뒤에 명사가 없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앞문장일 가능성도 있고 앞에 있는 명사 뭔가일 수도 있습니다. 해볼게. 그러나가 나왔으면 반대가 나와야 돼. 그런데 this doesn't mean 해석해볼게. 이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대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it 가주어진 주어는 계속 가주어진 주어가 계속 나옵니다. it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다 가주어진 주어야 웬만하면. 그게 꼭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 대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 그것이 좋다고. 뭐가요? to leave a baby. 아기를 내버려두는 겁니다. to cry it out. 울도록. 다시. 뭐를요? 내버려두는 거야. 아기를 울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왔을 것 같아? 그러나 나오면서 디스는. 우는 게 좋다는 말 나왔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봐봐. 우는 게 좋음. 이 말 나오지 않았을까? 우는 게 좋아. 근데 우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꼭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 울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가 좀 유추되면 더 좋고요. 근데 우는 게 좋다라는 말이 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 없었어. 우는 게 좋다는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아니죠. 됐어? 아니, 뒤로 가서 들어. 과자 먹으면서 과자 준비해놨어. 졸리면 과자 드셔도 돼요. 여기 과자 있어요. 흔들렸다.
환희야 이거 흔들렸는지 화면 봐봐 화면. 안 흔들려? 괜찮아? 네. 보여요. 자 여기는 지금 우는 게 좋다란 말이 아니잖아 여기가. 그치? 그럼 얘도 아니야. 그러면은 자 답이 뭐예요? C도 아니래. 그럼 뭐야? 1번이겠지. 근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까지 한 번만 확인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12를 골랐으니까 빠르게 해석해 보는 거지. 이미 좀 해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추가하는 건 15초에서 20초밖에 더 안 걸려. 좀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는 거야. 자 얘였잖아. 그치? 이렇게 우는 게 자 도움이 된대. 이렇게도 폐에도 강하게 해주고 산소를 너의 그 아기의 그런 피에다가도 보내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부모님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꼭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거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꼭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기가 우리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자 여기서도 이제 우는 게 안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그치? 앞에는 우는 게 그래서 좋아. 근데 안 좋아. 우는 건 어려워. 누구에게 어려워? 아기에게 어려워. 그리고 우는 것은 자 이은 당연히 우는 거겠죠? user 여러분 use를 쓰면 뜻이 뭐야? 사용하다. 근데 use up 이렇게 들어가면 다 써버리다. 다 써버리다. 그러면 eat는 뭐야? eat이 뭐야? eat 뭐야? 먹다지. 그럼 eat up은 뭐야? 다 먹어 치우다라는 뜻이 있어. 알았지? 비슷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거는 user. 그리고 우는 것은 다 써버려. 그의 제한된 에너지, 애기의 제한된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더 중요하게도 자, 우는 것은 아기의 주된 의사소통의 형태, 의사소통의 주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 때는 너는 뭐 할 필요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 빠르게. 그리고 find out 알아낼 필요가 있어 what is wrong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없지? 우리 몇 시까지지? 7시 반까지인가? 이야, 첫 번째 설명을 너무 오래 했다. 아무튼 요 정도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뒤에 거 2번, 3번, 4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위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 오십시오. 다음 시간, 다다음 주잖아. 다다음 주잖아. 그때까지 여기 이 내용들을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해 오시고 내가 물어볼 거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2번, 3번, 4번 풀 때도요. 그냥 풀지만 답만 띡 체크한 거 난 숙제했다고 안 칠 거야. 답이 얘가 되는 거 있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했던 거 있죠.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와. 알겠니? 보이는 힌트 최대한 체크해서 와. 알겠지? 답을 틀려도 괜찮은데 그리고 내가 단어 몰라서 틀린 건 미리 찾아놓으라고 했어.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해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단어 다 찾고 외워오세요.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순서 끝났고 이제 삽입이거든요. 문장 삽입. 문장 삽입은 아까 순서 삽입을 다 썼잖아. 아까 그치?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 많이 썼으니까 지금은 뭐 많이 쓸 건 없고 문장 삽입 요구에다가만 간단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이제 비약 찾기입니다. 비약 찾기를 하면 돼. 오잉? 이 문장이 왜 나왔지 갑자기? 오잉? 왜 대의가 나왔는데 앞에 복수명사가 없지? 오잉? however가 나왔는데 왜 반대말이 안 나오고 똑같은 말이 나왔지? 이런 거 찾아야 돼. 그죠? 아까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 최대한 써서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자 1번 자 아이들이 보통 얘 먼저 이게 문장 넣는 거고 1번에 넣을까 2번에 넣을까 3번에 넣을까 4번에 넣을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아이들이 얘 먼저 해석하더라고. 물론 얘부터 해석해도 돼. 크게 뭐 대동소이하긴 한데 크게 차이는 없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1번 앞에 있지. 저는 여기부터 해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똑같아 아까랑. 그래 소재가 여러분 언제 나온다고 했어? 주제를 고를 때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그 스니의 생각이 나온다 했었잖아. 근데 그 소재는 보통 언제 나와? 초반에 나와.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이 나온다고 소재는.
부연 설명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얘가 소재가 나오는 녀석을 먼저 얘는 사실 우리가 중간에 어디 껴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앞으로 뺀 거란 말이야. 이거 중간에 있는 걸 어떤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때가 많아. 근데 우리는 소재를 먼저 파악한 상태로 얘를 읽으면 조금 이해를 하기 편할 때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바는 1번 앞에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앞에부터 먼저 해석하고 소재를 파악한 뒤에 얘를 해석하면 조금 더 쉽다. 알겠니? 자, 해보자. 첫 번째 문장은 뭐라 했어? You don't always. 자, 당신은 don't always는 이런 not always 이런 거는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항상 뭐뭐는 아닌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 부정은 100% 아닌 거야. 절대 안 하는 거야. 근데 부분 부정은 이렇게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lways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 not 나온 다음에 necessarily 반드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No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한다, 일부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지. 그게 부분 부정이야. 그래서 you don't need to 너는 항상 할 필요는 없어. 계획할 필요는 없어.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어떤 모든 거? for your student 당신의 학생들에게 너의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하게 하기 위해서 자 너희들 이번에 시험 때 시험 범위가 있었을 수 있는데 have 뒤에 어잉? do가 나왔지. 이거 이상하지. 이거 have 무슨 동사라고 이거? 이제 배웠잖아. 시험 범위 있었잖아 이거. have가 나왔어. 목적어가 나왔어. 목적격 보호로 do가 나왔어. 이거 뭐야? 이 have를 무슨 동사라고 해? 했잖아 니네. 사역동사. 니네 make have를 하지 않았어? 지각동사도 하고? 기억이 안 나? 아니 기억이 안 나? 이거 분명히 했을 텐데. 고2, 중2 때나 중3 때 분명히 했을 텐데. 자, 해석할 때는 그래서 얘가 이거 하게 하답니다. 사역동사라서. 그래서 그들이 과학을 하게끔 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 이거 의미상해줘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해줘요. 해석할 때는 은은이가. 학생들이 그들이 과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과학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줄 필요가 없다. 계획할 필요가 없대. 자,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가 여기 해석하면 돼. 이게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 할 때 여기를 해석하면 되거든. 보이는 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어야. 네.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개인. 아,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어, 얘들아. 뭐 있어? this question. 내가 this, that, those, such는 뒤에 명사까지 나오면 개꿀을 하면서 쳐야 돼. 왜? 야, 이러한 질문이라고 했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 위에 뭐가 나왔었어야 돼? 위에 뭐가 나왔어야 돼? 질문이 나왔어야지. 위에 문장에 질문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 이것도 뭐야? 대의가 나왔으니까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복수명사.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물일 수도 있지만 몰라요. 그냥 그들이 can build 뭘 만들 수 있어? 간단한 실험 하나를 만들 수 있다야. 위에 질문이 있어야 되고 위에가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됐지? 자, 원래 이렇게 하지 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내가 20초 줄 테니까 다 골라봐. 20초. 시작! 끝. 수민아 20초 뭐 골라야 돼? 환희야 몇 번? 몇 번 골라야 돼, 운유야? 1번. 정인아 뭐 골라야 돼?
윤성아 몇 번 골라야 돼? 4번. 몇 번 골라야 돼? 4번. 4번이지 자식들아. 자 봐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못 찾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위에서 말했던 걸 이해 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어? 아니 수민아 어디까지 이해했어? 내가 말한 거 위에서 이해 어디서 못했어? 했는데 어. 다 자 읽을 필요가 없었어. 나는 지금 그것만 찾으면 돼. 위에 질문 있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빨리 찾아봐. 질문 어딨어? 야 1번에 여기 질문 있어 없어? 없어. 2번 뒤에 질문 있어 없어? 3번 뒤에 질문 있어 없어? 아까 누가 3번이라고 했는데? 3번에 뒤에 질문 있어 없어? 뒤에는 있지. 질문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질문 던졌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3번 들어가야 돼, 4번 들어가야 돼. 4번에 들어가야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위에서 질문 던졌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 실험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봤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봐야지. 그럼 여기서 데이는 어디 있어? 3번 뒤에, 그러니까 4번 앞에 문장에서 데이를 찾아야 돼. 데이 어디 있어? 누구야? 스원츠 아니면 더그스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실험하는 건 강아지는 아니겠지. 사람이겠지. 학생이겠지, 학생. 그치? 그럼 맞는지 넣어봐. 근데 이렇게 불면 안 되더라. 이렇게 불면 안 돼. 해석은 해봐야 돼, 당연히. 해석은 해봐야 돼. 지금 이거 이만큼 보이는 힌트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차근차근 해석을 하셨어야 돼요. 알겠니? 네. 사실 너무 답은 쉬웠습니다. 근데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 원래는 1번을 기준으로 앞에 뒤에 문장, 2번을 뒤에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를 각각 있는지를 빨리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돼. 그냥 질문만 할게. 1번 뒤에, 자 여기 1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습니다. 2번 뒤에는요, 보이는 힌트 있어요, 없어요? 누구죠? 있어요. 누구죠? 댐. 데이. 근데 2대이는 안 돼. 2대이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그들은 발견했다. 아이디어를 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학생들이야. 여기 나왔어, 이미. 얘는 못 써. 얘는 못 써. 근데, 자, 학생들이 캐리아웃이 수행하다거든요. 캐리아웃. 학생들이 시행할 거야. 그것들을 시행할 거야. 그것들은 뭐겠어, 여기서? 위에 있었어야 돼. 복수명사 있어야 돼. 뭘 시행했어? 얘겠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시행했어. 그걸 수행했어. 그거잖아. 흥미로운 아이디어, 복수지. 갖다 뒀을 때 말이 잘 되지? 그럼 괜찮은 거야. 그럼 연결이 괜찮은 거야. 3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나왔어. 윤성아, 예를 들어가 나왔으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의 관계가 어떻게 돼? 앞에가 보통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일반 진술.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돼. 자, 위에가 일반 진술. 한번 해볼까? 학생들은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수행합니다. 만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수행할 거래. 예를 들면 너는 물어볼 수 있어. 너의 학생들에게 뭐라고? is learning. learning이 하품이거든. 컨테이저스는 밑에 있지만 알아두면 좋죠. 컨테이저스는 전염성이 있는 일. 하품이 주어야. 지금 여기서 하품이 주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가 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의문문이라서. 그래서 원래 주어가 얘야. 하품이 전염성이 있니? 이렇게 하면 돼. 강아지한테도 강아지와 전염성이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근데 진짜 재밌어. 하품은 전염이 돼. 그치? 내가 여러분 여기서 하품하잖아? 하품하는 척 해도 여러분들도 하품할 거야. 내가 그래서 옛날에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기른 적 있거든요. 슈나우저? 기쁨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기쁨이 앉혀놓고 내가 하품 하잖아? 얘도 같이 하품한다? 진짜 개웃겨. 얘가 하품하잖아? 나도 같이 하품해. 신기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웃긴 건 뭔지 알아? 화면에 어떤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봐도 내가 하품해. 이상하지 않아? 하품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아무튼 그게 재밌잖아. 하품이 강아지한테도 전염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이게 질문이잖아.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까 학생들이 실험 하나를 했대. 자, 그럼 뒤에 4번 뒤에는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이거 예시는 근데 괜찮지? 왜냐면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예시잖아.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예시잖아. 그럼 괜찮은 거야.
구체적 사례니까. 근데 4번 뒤에는 이런 보이는 힌트 있어요, 없어요? 4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이게 점점 빨라져야 되고 다음 시간이 더 빨라야 돼. 다음 시간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해와야 돼. 4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데이지. 그치. 데이. 그들은 강아지를 봤어. 근데 데이가 어딨어? 위에? 데이죠. 저 학생들이죠, 학생들. 그쵸? 똑같긴 하네. 데이, 요 데이입니다. 요 데이. 학생들은 실험 하나 했어? 그렇죠. 먼저 학생들은 강아지를 가까이서 봤어. 야, 클로즈리는 가까이죠. 이제는 닿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가까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까이. 클로즈가 가까운이고 얘가 LY 썼으니까 부사야. 가까이. 15분 동안 강아지를 봤대. 가까이서. 그런 말이죠. 자, 5번 뒤에는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얘들아, 5번 뒤에는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데이가 있죠. 데이. 자, 그리고 보이는 힌트가 없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중학교 때 그래도 열심히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 있어. 요거. 자, 네모를 한번 쳐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가 있어. 중학교 때 배웠죠? 내가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 뽑고 싶어.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죠?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뽑고 싶어. 이거 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영어로? 이 대명사를 뭐라고 하죠?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고 싶어. 그걸 우리가 보통 one이라고 합니다. 대명사 중에 one. 됐어요? I have to buy new one. I lost my shirt. 나 셔츠 잊어버렸어. I have to buy new one. 나 하나 사야 돼. 근데 그 one은 앞에 말했던 그 부정대명사죠. 앞에 있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셔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를 뽑으라고 했을 때 one이야. 두 번째. 자, 또 다른 하나를 뽑으래. 자, 다른 걸 뽑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쓰면 돼? 원래는 다른 거니까 다른 거는 other이거든요. 다른 건 other인데 그 다른 게 몇 개야 지금? 한 개야. 한 개니까 앞에 어를 붙여줘야 돼. 원래 하나는 어를 붙여주는 게 정상이잖아. 어를 붙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오로 시작하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를 쓰지 않고 n을 추가해서 on을 붙여줍니다. an apple 이렇게처럼 애플이 아니라 an apple, 애플이 아니라 an apple 쓰는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면 on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 another은 자,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요거 자 이제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뭐라고 붙일까요? 나머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the를 붙이는 게 나머지입니다. the other. the other에서 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s를 안 쓰는 때는 언제야? 나머지가 하나일 때. 나머지가 하나일 때 복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데 나머지가 여러 개는 뭐야? the others, s 무조건 붙여줘야 돼. 됐어요? 이게 나머지. 자, 두 번째. 이거는 지금 하나씩 뽑았을 때를 말하는 거고 몇 개씩 뽑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렇게 두 개 뽑아볼게. 몇 개를 뽑아보래. 몇 개. 원 말고 원은 하나일 때고 몇 개는 뭐겠어? sum입니다. sum. 여러 개 중에서 랜덤으로 몇 개 뽑아라. sum. 됐어? 자, 이제 다른 몇 개를 뽑아보래. 그 다음에 뭐겠어? sum 다음에 뭐겠니,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 다른 건 아까 뭐라고 했어? other 써야 돼. 알았지? 대신 위에 거는 하나 쓰니까 another를 쓴 거고 이제는 뒤에는 여러 개니까 others. 여러 개니까. 근데 이렇게도 가능해. other 다음에 그냥 복수명사.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복수명사에서 s 붙여줄 테니까 여기서는 s를 안 붙인 거야. 근데 other이 혼자 나올 때는 s 그 뒤에 붙여요. 복수명사를 쓸 때. 그리고 얘가 나머지죠. 나머지는 뭐야? 말했지? 더를 무조건 붙이면 나머지야 그냥. the other. 근데 이것도 복수니까 s 붙여줘야 되지.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하나일 때는 the other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순서가 어떻게 돼? one에서 another로, another에서 the other로. 순서는 이렇게 가야 돼. 순서는 another 나온 다음에 one 나오는 건 없어. 알았지? 그 다음에 sum도 똑같아. sum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ther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는 게 정석이야. 그치?
자, 요거를 알고 있었던 분들, 이거 아마 부정대명사라고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2학년 때 부정대명사라고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순서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렇게만 외우면 여러분 이거 끝이야. 고3 때까지 써먹고. 이거 왜 얘기했냐? 여러분, for another 15분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앞에 15분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또 다른 15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무조건, 이게 지금 문장 넣기여서 그렇지, 문장 넣기가 아니라, 이거를 문장 넣기가 아니라 순서 문제였으면, 자, 15, for 15 minutes라는 단어랑 another 15 minutes가 나와서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위에 거, 파란색, 빨간색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위에 거 먼저 나와야지. 왜냐면 그냥 일반 15분 동안이라고 한 다음에 또 다른 15분은 그 다음에 나와야지, 당연히. 그걸로 이거 앞에서 했었던 순서 문제 있지? 그것도 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요거는 이제 문제 여기 이 문제 풀 때는 지금 도움이 안 됐지만, 뭐 나중에 언제 또 쓸 수도 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 또 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때 그들은 하품합니다. 반복적으로 하품합니다. 이때 그들은 아마 강아지일 거다. 아, 강아지 아니다. 아, 저거구나, 이거. 저거, 데이. 사람들, 학생들이 하품한대. 반복적으로. 강아지 앞에서 하품하더라. 이거죠. 근데 얘는 너무 결정적으로 이 this question이 너무 쉬웠어요. 앞에 질문 있는 것만 확인하고 닫고로 가도 될 정도로. 질문이 어차피 앞에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 이 글에서. 그치? 그렇게 해서 보셨으면, 근데 당연히 해석은 해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니? 없죠? 자, 얘도 여기까지. 얘도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원래 빈칸 추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고, 사실 오늘 수업을 2개 듣는 친구들이 있죠. 나 오늘 수업 2개 된다 손. 환희 빼고 다 2개 듣잖아. 그래서 사실 너무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렇게 진행할 거야. 지금 나는 앞에 선생님들이랑 하는 거랑은 조금 방향성이 달라. 앞에 선생님들이랑은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그 다 고르고 하는 거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금 이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약간 팁,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할 때 기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할 겁니다. 저는. 됐어요? 저는 그런 훈련을 조금 시키려고 하니까 방향성은 조금 달라. 대신에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 심지어 우리 다음 주는 방학이어서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까먹지 않도록 좀 제가 매 수업마다 녹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직전에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막 공부하다가 혼자서 공부를 따로 하다가 이거 이해 안 되네? 다시 보셔도 되고. 어쨌든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완벽하게 해오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할 때 너무 힘들어, 내가. 그치? 지금은 처음이니까 아마 이게 머릿속에 안 올 거야. 대명사, 연결사, 이게 확확 안 오잖아. 그치? 지금 못 치고 있잖아.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조금 훈련시킬수록 늘 건데, 이거를 지금 다음 시간에 또 연습을 따로 안 해오면 분명히 헤매. 내가 확 알거든요. 딱 봤을 때 공부해왔다 안 해왔다 딱 보이거든요. 제발 해와. 알았지? 그리고 내가 말했죠. 숙제할 때 지금 2번, 3번, 4번도 똑같아. 지금 아까 풀 때처럼 앞에 뒤에서 이거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 체크하면서 오셔야 되는데, 체크 안 하고 답만 체크했다 이건 숙제한 거라고 인정 안 할 거야. 그리고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여기 드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빠이빠이야, 그 친구는. 왜냐면 너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정신상태 글러먹으면 안 돼요. 진짜 시간 진짜 중요해. 너네 지금 한 학년 선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제가 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의 그 간격이 너무 큽니다. 진짜로.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좀 빡세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좀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어서 매번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순서나 삽입이고, 그 다음에 아까 2번에서 4번인데, 자, 1번도 포함이야. 단어 찾고 암기하시고, 자, 그리고 문제도 다 푸셔야 되고, 힌트 체크도 하셔야 됩니다. 힌트 체크 안 하면 난 숙제 안 한 거라고 했어. 다 체크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앞부분이 안 들었잖아. 앞부분 잠깐 있는 거 보고 해. 알았지? 보고 와. 오케이? 자, 각자 이거 내가 보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다음 수업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제가 그래도 한 10분은 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끝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